자, 우리 본격적으로 71페이지의 관계대명사 단문 연습 문제부터 풀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오늘 예상 진도는요. 뒤에 관계대명사 다 문제 풀어야 되고요. 뒤에 물주구문이라고 하는 파트도 제가 조금 설명을 할게. 자, 그러면 관계대명사 단문 연습을 풀기 전에 우리 또 복습은 한번 해봐야지. 3챕터로 와가지고요. 한 게 많아요. 물론 1챕터부터 봐도 이제 약간 토 나올 정도가 돼야 되는데 영문장 구조의 이해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우리가 최종 점검하는 최종 복습 시간이 또 한 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약속대로 지금도 제가 배우고 나면 앞부분으로 다시 가서 다시 돌아오고 이러잖아요. 누락됐던 거 앞에서 연습 문제 풀었던 거 그런 거 뭐 분사 배우면 다시 분사 있었던 거 파트 넘어가고 그래 보잖아. 맨 마지막에 종강날은 처음 우리가 간접의문 판별법 배웠던 거부터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도치구문 배울 거거든요. 도치구문에 해당하는 것까지 쫙 정리하고 또 약속했던 처음부터 문제 한번 다시 돌아가 보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복습 시간은 우리가 충분히 지금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 동사 시제편 배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크게 보면 수일치하고 문장의 형식 파트. 문장의 형식 파트도 되게 중요한 태 파트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3챕터 들어와서 하려고 했던 게 주어편이었습니다. 주어편 해가지고 주어는 어차피 명사였으니까 딸랑 명사도 올 수 있고 명사 구도 올 수 있고 명사 절도 올 수 있고 그치? 근데 또 명사는 수식 받으니까 수식하는 대표적인 분사로 우리가 분사 수식 받는 거 여기까지 연습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계대명사 파트 연습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 그치? 최종적인 복습은 우리 한꺼번에 다 나중에 하자. 관계대명사요. 우리 저번 시간에 판별법을 한 7가지 배운 것 같다. 근데 기본적인 내용만 빨리 정리해보고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풀어야죠. 우리가 관계대명사예요.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게 하는 역할이 뭐였는데? 접속사하고 대명사 역할이었지, 그치?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차피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연결해주니까 접속사는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관계대명사가 자기가 명사 역할하고 있었으니까 뒷문장 뭔가는 하나 빠져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니네가 불러줘. 관계대명사 앞엔 선행사 있어요. 그리고 뒷문장은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지. 근데 관계대명사의 품사가 원래 형용사였으니까 앞에 선행사 명사 수식한다. 이 얘기는 알고 있고. 근데 그 중에서도 또 관계대명사 대시 약간 똘 게 있었어. 그래서 무조건 관계대명사 된만 써야 되는 경우. 어쩔 때요? the only, 서수, 최상급 이런 거 있으면 관계대명사 that을 쓰면 안 되는 경우. 어떨 때? 컴마 또는 전치사 같은 거 있으면 안 된댔어요. 그럼 반문 관계대명사 that은 전치사랑 못 쓰는 거잖아. 그러면 절 that은 전치사랑 쓸 수 있니? 아니 절 that도 못 써. 그치? 근데 유일하게 딱 하나 되는 거 있어. 뭐? in that 이라고 하는 것만. 오케이? 그러면요 우리가 대절이요. 제가 아직 목소리가 좀 안 좋습니다. 그죠? 대절은 앞에 선행사 없지요? 그리고 뒷문장은요? 완전한 문장이 오죠. 그런데 니네가 말했던 in that 뭐뭐라는 관점에서 요때 대시 사실은 절 대시예요. 그래서 뒷문장은 완전한 문장이 나올 거고요. 자, 그런데 대절은 늘 제가 생략이 가능하다고 한 거 기억나지? 원래 관계대명사도 생략 가능할 때 있어. 어쩔 때 생략할지?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또는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 생략. 그런데 얘들아 주격 관대와 비동사 생략되면 제가 항상 뭐만 남는댔어요? 분사요. ing, pp의 분사 형태만 남는다. 그랬었지? 대절. 대절이라면 앞에 선행사 없고 완전한 문장이야. 그런데 대절 앞에 선행사는 아닌데 뭐 있을 수 있다고 했어요? 명사 있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불렀지? 동격절이라고 불렀고 동격절일 땐 대 생략 가능해 불가능해? 그땐 못 생략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괜히 앞에 명사 있다고 이건 관계대명사 대시구나 선행사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댔지. 동격의 절일 수도 있고 선행사일 수도 있는 거잖아. 뒷문장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반드시 파악하라고 했었습니다. 맞죠? 오케이. 그 다음 세 번째 한번 가볼게. 세 번째는 관계대명사 what. 관계대명사 what은 앞에 얘 선행사 있어 없어? 선행사 없어요. 그리고 뒷문장은요?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죠. 관계대명사 what은 관계대명사 중에 유일하게 똘 게 있었단 말이야. 원래 관계대명사의 품사는 형용사. 맞지? 근데 유일하게 관계대명사 what은 품사가 명사. 그리고 관계대명사는 원래 해석돼 안 돼. 안 돼. 근데 관계대명사 중에 what만 유일하게 해석된댔잖아요. 뭐라고요? 뭐뭐하는 것,
무엇. 근데 얘들아 또 그러면 질문이 있어. 만약에 무엇이라는 뜻만 해석되면 그건 뭔데? 의문사 what이지. 의문사 what이니까 우린 또 의주동 찾아볼 거지. 근데 만약에 뭐뭐 하는 것, 무엇 둘 다 되면 그때는 이제 관계대명사 what이니까 선행사 없나? 불완전한가? 이렇게 생각하라고 했죠. 오케이. 관계 부사 가겠습니다. 관계 부사라면 생김이 뭐 where, when, why 이런 것도 있지만 아니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what 이런 것도 우리가 관계 부사다 이렇게 불렀었지. 관계 부사라면 앞에 선행사 있었어 없었어? 있어 없어? 있어요. 그리고 관계 부사라면 완전해 불완전해? 완전한 문장. 근데 완전한데 사실은 뭐는 빠져 있더라? 부사는 없어. 근데 부사가 없는데 왜 우리가 완전한 문장이라고 했니? 부사는 문장 성분에 영향을 안 준다 그랬었잖아. 그럼 일단 현재까지 4개의 판별법은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지? 원래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잘한다니까? 그 다음 우리가 했던 거요. 소유격 관계대명사요.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생김 일단 후즈 그리고 소유격 관계대명사 앞에는 선행사 있어 없어? 정확히 말해. 선행사 있어 없어? 네 있어요. 그리고 소유격 관계 뒤에는 완전해 불완전해? 완전한 문장이 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아 뭐랑 판별법이 똑같이 겹친다고 했냐면 얘랑 똑같다고. 그치? 선행사 있고 완전한 문장 선행사 있고 완전한 문장 문법적인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뭘로 보자고 했니? 해석상의 차이로요. 관계부사는 해석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where이 해석이 되면 그땐 뭐였는데? 의문사 where였잖아요. 해석 안 되면 관계부사 where인 거고요. 맞지? 그러면 이놈의 새끼는 유일하게 뭐뭐의 해석된다고 했지? 오케이. 복합 관계 대명사도 했네. 복합관계 대명사는 일단 생김이 어떻게 생긴 건데? 관계 대명사에다가 에버자 붙은 놈. 맞지요? 관계 대명사에다가 에버자 붙은 놈을 우리 복합관계 대명사라 부른다 했어요. 그리고 얘가 하는 역할만 알면 판별법이 나온다고 했어요. 복합자가 하는 역할이 뭐였어? 선행사. 관계 대명사 역할이 뭐였는데? 접속사와 대명사. 맞지? 그러니까 복합관계 대명사 앞에는 선행사 있어 없어? 없어. 그리고 복합관계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 그러면 선행사 없고 불완전한 문장이니까 또 뭐랑 겹치지? 관계대명사 what이랑 겹치지. 근데 관계대명사 what은 뭐뭐 하는 것, 무엇 이렇게 해석될 거고 복합관계대명사는 뭐라고 해석되기로 했는데 뭐뭐든지 간에 이렇게 해석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둘의 또 문법적인 차이가 존재하지 않으니 해석상의 차이로만 답을 찾으셔야 합니다. 맞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가 또 뭐 했더라? 복합, 관계, 부사 했잖아요. 복합 관계 부사는 일단 생김이 어떻게 생겼는데요? 관계 부사에다가 ever자 붙은 놈이잖아. 그러니까 wherever, however, 뭐 whenever 이런 거요. 관계 부사에다가 ever자 붙은 놈. 그러면 요 놈의 새끼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의미를 알고 있으면 당연히 판별법이 가능해진다 했어요. 복합자 들어갔으니까 선행사 역할. 관계 부사자 들어갔으니까 뭐냐? 접속사와 부사 역할. 맞지? 그러면 요놈의 새끼 앞에는 선행사 있어 없어? 없죠. 그리고 뒷문장은 완전해 불완전해? 관계 부사면 뒤에 완전한 문장 온다고 했으니 완전해. 그러면 그때 또 뭐랑 겹치냐면 선행사 없고 완전 대절이랑 또 똑같이 겹쳐요. 근데 여러분들 또 질문이 있네. 대절은 품사가 뭐였냐? 명사였지 명사. 기억 안 나? 똘끼 있어? 명사절에 해당하는 거 있었잖아. 뭐 있었는데? 대절도 있었고 또 what 관계대명사 what절도 있었고 또 의문사절도 있었고 또는 if나 whether절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 달에 우리가 이제 구조독해 배우면요. 다 주어가 명사절, 다 목적어가 명사절 이런 거 나와요. 주어 목적어 길어서 우리가 해석이 안 되는 거라며. 그러면 그런 명사절에 해당하는 게 무엇이 있는지는 알고 있어야지. 대절도 우리가 명사라고 배웠습니다. 아주 미약하게 해석이 될 때가 있어요. 명사기 때문에 뭐뭐 하는 것 이렇게. 근데 복합관계 대명사는 제대로 해석되지. 얘도 마찬가지로 뭐뭐든지 간에 복합관대처럼 뭐뭐든지 간에 해석될 거잖아. 그러니까 판별법이 2개씩 똑같이 겹친다. 그러면 그때는 문법상의 차이는 차이가 없으니까 해석상의 차이로만 찾으셔야 합니다. 맞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71페이지 문제를 한번 풀기 전에요.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예전에 우리가 관계대명사라고 하면서 얘들아 관계대명사 배우고 내가 다시 돌아올게 그랬던 거 되게 많아. 예를 들어서 한번 같이 찾아볼까? 13페이지 있지 않아요? 13페이지에 A번 보니까 여러분들은 which 쓸래, in which 쓸래 그랬지? 그러면 in which 쓸래, in which 쓸리가 니네 오른쪽 어딘가에 조그맣게 써놓은 거 있어? 그거 보지 마. 그건 이제 우리가 다 배웠으니까 안 봐야죠. 그럼 which 쓸래, in which 쓸래? 뭐 물어보는 건데? 관대 쓸래, 관부 쓸래? 그러면 관대랑 관부의 차이가 뭔데요? 앞에 뒤에는 선행사 둘 다 있어요. 그치? 요거잖아요. 관대 쓸래, 관부 쓸래. 둘 다 선행사 있어요. 뒷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따져야죠. 그러면 뒷문장 좀 볼게요. 많은 사람 또는 all the people 모든 사람들이 live 살고 and think 생각한다. in the same ways 똑같은 방식으로 그랬다. 많은 사람들 또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방법으로 살고 생각한다. 그러면 완전해 불완전해? 완전해. 근데 또 여러분들 생각 중에요. 이상하다. 생각하다. 뭐뭐을 생각하다. 타동사인데. 그러면 타동사니까 목적어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인데. 불완전한 문장이라면 당연히 관계대명사 모치를 써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 그치? 그러면 앞에 선행사 있지? 선행사를 뒤에 넣어봐. 선행사가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으면 목적어가 빠져 있었던 거고 만약에 선행사가 장소에 부사 역할을 하고 있으면 부사가 빠져 있었던 관계 부사를 집어넣어야죠. 보세요. 많은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은 society or group 이게 선행사였지 않습니까? 맞죠? 자, 똑같은 방법으로 사회나 그룹을 살고 사회나 그룹을 생각한다. 요거 말 돼? 안 돼. 또 많은 사람들은 똑같은 방법으로 사회나 그룹에서 살고 생각한다. 요건 어때? 괜찮아. 그러니까 결국엔 뒤에 부사가 빠져 있었던 문장이죠. 장소의 부사.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그룹에서 똑같이 살고 똑같이 생각한다. 이거였겠지. 그러니까 A번에 있는 문장, 뒷문장은 완전한 문장이라 우리 in which 이거를 쓰는 게 맞았겠죠. 되셨어요? 오케이. 그러면 또 문제 좀 한번 넘겨보자. 저도 여기다 놓고 문제 좀 넘기다가 우리 관계대명사 있는 거 한번 또 찾아보자. 페이지 넘기니까 21페이지도 하나 있지 않나? 그죠? 21페이지에 A번에 whose 쓸래, which 쓸래 그랬어요. 그러면 저 좀 보세요. 일단 whose 쓸래, which 쓸래 했으니까 둘이 뭐 물어봐? 관계대명사 쓸래? 소유격 관계대명사 쓸래? 그러면 둘의 차이가 뭔데? 오래 걸려. 앞에 선행사 둘 다 있어. 이거잖아. 관계대명사 쓸래? 소유격 관계대명사 쓸래? 그러니까 앞에 선행사 둘 다 있어. 뒷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이걸 또 찾아야죠. 됐죠? 그러면요. 지금 뭐예요? 자, A번에요. whose 쓸래, which 쓸래 있는데 hospital stay was cut short. 뭐 여기잖아. 그러면 뒷문장 자체가 완전한지 불완전한지에 따라서 관대 쓸 건지 소유격 관대 쓸 건지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뒷문장 좀 보자. Hospital stay was cut short. 물론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다 해석하셔야 합니다. 해석해보면 뭐냐면요. 장기 입원 있잖아요. 병원 같은 데서 얘들아 장기 입원 환자들 있잖아. 그런 거 그것이 알고 싶다. PD 수첩 이런 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장기 입원 시켜주게 안 시켜주게? 잘 안 시켜줘요. 왜냐면 장기 입원을 한다라는 소리 자체가 회복 가능성이 많다는 거냐 희박하다는 거냐? 희박한 거죠. 장기 입원을 오래 한다는 소리 자체가. 그 왜 뉴하트나 뭐 이렇게 메디칼 드라마 같은 거 보면요. 걔네들 병원이 막 미쳐가지고 자기의 성공률 병원에서 뭐 이렇게 뭐지 수술해갖고 꼭 살아난 살아난 사람의 소생률 이런 걸로 뭐 우수 병원 뭐 이런 거 막 따지잖아. 그러니까 웬만하면 병원에서 장기 입원자들은 잘 안 받아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병원에서 3개월 이상 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또 그거 예약해서 등록해서 3개월을 또 있어야 되고 아니면 정 자기가 못했으면 다른 병원으로 또 3개월 동안 있다가 또 다른 병원으로 송치돼야 되고 막 이런 경우의 수들이 생겨요. 안 좋은 거죠. 별로 올바른 정책은 아니지. 근데 여기서도 지금 본문에서 얘기하는 게 그거란 말이야. 뒷문장 보니까 그래서 병원에서 머무는 기간들이 was cut short. 자꾸 줄어들고 있다. 지금 이거였어. 그러니까 장기 입원을 잘 못하게 만드는 거. 그러면요. 뒷문장 좀 보세요. 여러분들 같이 표시하세요. hospital stay was cut short 그랬지. 그러면 문장의 동사가 누구야?
was caught 이거잖아요. 그럼 앞에 있는 hospital stay 요건 뭔데? 주어지. 그러니까 또 꼴값 돌고 아 stay가 동사구나 이러면 안 된다고. 병원에서 머문은 was cut short 짧게 줄어들었다 이거요. 그러니까 동사가 지금 was cut이란 말이야. 그러면 생각해봐 cut. cut 동사는 자르다니까 자야 타야? 타동사잖아요. 타동사라면 또 뭐 있어야 돼요? 목적어 있어야죠. 목적어의 품사가 뭔데요? 명사잖아요. 그러면 뒤에 지금 short 보니까 명사 아니죠? 그지? 목적어 없지? 타동사인데. 타동사인데 목적어 없으니까 무슨 형태 돼야지? 수동태 형태 돼야지. 그러니까 지금은 이건 수동태로 만들어진 이형식 문장의 완전한 문장이죠. 이해되세요? 완전한 문장이니까 당연히 그 자리에 뭘 써야 정상입니까? 후주를 써야 정상이란 소리잖아요. 맞아요? 빨리 들어오세요. 빨리. 카메라 가리지 말고 네 빨리빨리 들어오세요. 이제 누군가의 보충이 하나 끝났습니다. 맞죠? 네 머리 숙이고 들어오세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넘어가 볼까? 그러니까 10번의 정답은 얘들아 A번에 후주가 들어가는 게 정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1번이나 2번 둘 중에 뭔가 하나가 나와야 정상이지. 페이지 넘겨볼게. 페이지 넘기셔서 관계대명사 있는 문장 또 한번 찾아보세요. 어딘가에 하나 있을 건데 34페이지요. 카메라 가리지 마십시오. 고개 숙이십시오. 26페이지요? 네. 26페이지에 우리 11번 한번 가볼게요. 네, 빨리 앉으십시오. 괜찮습니다. 고개 숙이세요. 네, 고개 숙이세요. 자, 26페이지에 11번에 B번이네요. 그러면 됐을래 왔을래 그랬지. 됐을래 왔을래니까 얘들아 일단 생각해야 될 게 뭔데? 아니 경우의 수를 좀 늘려. 지금 보기에 나온 건 됐을래 왔을래 했으니까 각각 경우의 수가 두 가지 있는 거예요. 생각해봐. 되시니까 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관계대명사일 수도 있어. 또 뭐일 수도 있어. 태초어릴 수도 있어요. 왔으라고 했으니까 또 뭐일 수도 있는데요. 의문사 절일 수도 있고요. 또는요. 관계 대명사일 수도 있어요. 맞지? 그 경우의 수를 늘리라고. 무조건 지금은 너네들은 딱 이렇게만 보면 무슨 생각하냐면 관계 대명사구나. 선행사 있구나 없구나 이것만 찾는다고. 경우의 수를 일단 다 늘려보자. 그러면 26페이지에 B번 문제 한번 다시 봅니다. B번 문제 보니까 뭐였었냐면 I stress the fact 나는 이러한 사실에 뭐 강조한다. That the tumor is merely a symptom. 그랬어요. 그 tumor는 종양은 단순히 증상이다. 라는 사실에 강세를 취한다. 이거였나 봐. 그런데 일단 문장이요. 나는 tumor가 단순히 뭐 증상이라는 것에 액센트를 강조를 한다. 이거였거든. 그러면 what이요. 칠판 좀 보실래? what이 관계대명사라도 의문사라도 해석돼야 돼요. 그치? 의문사라면 뭐라고 해석돼야 되는데 무엇이라고 해석돼야 되고 관대라면 뭐뭐 하는 것 무엇 다 돼야 되잖아. 근데 지금 해석해보니까 나는 투마가 종양이 그냥 단순히 증상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이거거든. 둘 다 아무것도 해석 안 돼. 그러니까 관대 왓은 아니고 의문사 왓도 아니라는 소리예요. 되셨어요? 그러면 이제 대시 정답이 나와야 되는데 대관대인지 대절인지 생각해 볼 거면 뒷문장 좀 봐봐. 뒷문장이 지금 tumor is merely a symptom 했죠. 몇 형식 문장입니까? 이 형식의 완전한 문장입니다. 이 형식의 완전한 문장이니까 얘들아 대관대겠니? 대절이겠니? 대절이죠. 대절인데 앞에 지금 선행사는 아니지만 the fact라고 하는 명사가 있죠. 그러면 이게 뭐가 나온 건데요? 동격절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1번의 정답을 그때 대시 나왔던 문장 뭐 2번, 4번 둘 중에 하나를 했던 것도 바로 그 같은 이유였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페이지 또 넘겨볼게. 페이지 또 넘겨서 우리 관계대명사 있는 문장이나 대절 나오는 문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 생각에 34페이지도요. 34페이지에 3번 있지 3번. 34페이지에 15번에 3번 말이야. 15번에 3번 보면 잘 봐. At 5 a.m. 새벽 5시에 I awoke my mother and father. 나는 엄마와 아빠를 깨웠다. And told them that I was in great pain.
그리고 그들에게 말했어. I was in great pain. 내가 굉장한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했대. 됐지? 근데 그 당시에 우리가 3번을요. 여러분들 문제를 뭘로 풀었냐면 아마 자타 이렇게 문제를 써놨을 겁니다. 그치요? 그래서 1번에 wake가 자동사, 3번에 awake가 타동사 이렇게만 아마 써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맞지? 근데 그거 말고도 숨겨진 게 또 있었단 말이야. 여기 이제 페이지 34페이지에 15번이요. 자, 뒤에 문장 보면요. told me that I was in great pain. 뭐 보이는 거 없냐? 느낌이 떠가야 되는데. 자, 이 문장에서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이빨 아팠던 아들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한테 너무 고통스럽다고, 고통이 있다고 말했다. 지금 이거예요. 동사가 지금 told라고 하는 동사였고, 나 told me that? 맞아? told them이구나. 그들에게 말했다 해야지 말되지. told them. 그들에게 말했다. 뭐뭐에게. 간접 목적어. 그치? 그 다음에 내가 굉장한 고통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가 직접 목적어 자리입니다. 목적어 자리에 쓸 수 있는 품사가 뭔데요? 명사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는 that 있지? that이 또 that 절일 수도 that 관대일 수도 있는데 목적어 자리니까 당연히 뭐가 나왔겠니? that 절 나왔겠죠. that 절이라면 앞에 선행사는 없죠. 지금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어의 차이니까 선행사는 없는 거고 뒷문장은 완전한 문장에 나와야 되죠. 원래 비동사는 대표적인 몇 형식 동사라고 배웠는데 2형식 동사라고 배웠는데 아주 가끔 1형식도 가능했지. 어떨 때면 존재의 의미가 있으면. 그러니까 얘는 전치사니까 괄호로 묶일 거고 내가 고통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존재의 의미의 1형식의 완전한 문장이었죠. 그러니까 여기는 직접 목적어 자리에 뭐냐? 직접 목적어 자리에 대절 이게 나온 거지. 내가 잘못 썼네.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아니요. direct.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랬으면 됐네. 그러니까 어찌됐건 간에 이 자리에 우리가 그 당시에 34페이지에 문제를 풀 땐 제가 각각 1번하고 3번은 wake하고 awake의 자타동사만 설명했는데요. 사실은 그 뒤에 숨겨진 대절도 있었다. 요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계시면 되잖아. 됐지? 넘어갈게. 그러면 또 다시 돌아와서 또 어디도 관계대명사가 있니? 한번 찾아볼래? 뭐 찾으신 거 있습니까? 없어요? 쭉 가다 보면 뭐가 있지 않을까? 네,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문장이 많이 없었나 봐. 책 놓을 데가 없네. 나는 또 하나 찾았는데 54페이지 한번 가볼까? 54페이지에 우리 29번 문제예요. 54페이지에 29번 문제 보면 A, B, C, D, E 중에 우리가 그 당시에 답은 B2로 정답 3번으로 금방 찾아냈던 문제인데요. D번 문장 좀 볼게요. D번에 that these medicines irritate their stomach too. 그랬지? 그러면 여기에 that이 있으니까 또 이 that도 두 가지로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라고? that 절일 수도 that 관대일 수도. 근데 딱 상황을 보니까 요놈의 새끼는 that 절이니 that 관대니? that 절이죠. 앞에 선행사 없잖아요. 벌써. 그리고 뒷문장은 보니까 these medicine 이 약들은 irritate their stomach 그들의 위를 짜증나게 힘들게 한다.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를 다 갖춘 완전한 문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29번의 D도 마찬가지로 대철을 물어봐주려고 했던 문장이네. 됐어? 그러면 또 페이지 한번 넘겨볼게. 또 우리가 관계대명사냐 뭐 절이냐 이걸 물어봤던 문장이 또 있나 한번 볼게요. 어디에 있습니까? 66페이지요? 네, 66페이지요. 66페이지에 36번에 A번 보면 오치 쓸래 왔을래 그랬지. 얘도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무식하게 그냥 관계 대명사라만 보지 말고 오치는 뭐일 수도 있는데 관대일 수도 의문사일 수도 그치요? 그 다음에 what은 또 뭐일 수도 있는데 관대일 수도
의문사일 수도. 그래요. 자꾸자꾸 경우의 수를 늘리는 연습을 하세요. 근데 이 문장은 둘 다 해석이 안 되는 관계대명사로 보시는 게 맞고요. what은 뭘로 보나 해석이 안 돼요. 의문사로 봐도 해석 안 되고 관계대명사로 봐도 해석 안 돼요. 그 자리에는 이제 which밖에 올 수 없는데요. which는 관계대명사라면 앞에 선행사가 있어야 되잖아. 문장 전체가 선행사입니다. 이건 해석해 보시면 나와요. 해석해 보면 NASA announced, 나사는 발표했다. Mars, 화성이 had a shallow pool of salty water, 아주 낮은 소금의 풀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On its surface long ago, 오래전에 그 표면에 소금의 어떤 물을 갖고 있는 풀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근데 그것이 굉장한 뭐뭐뭐의 증거가 된다 했어요. 앞문장 전체가 그것이 굉장한 증거다라고 하는 거, 문장 전체가 선행사였던 문장. 그 선행사가 있으니까 관계대명사 which밖에 쓸 수 없었던 문장이었겠지. 됐니?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던 거 다 다시 돌아갔습니다. 확인 작업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는 71페이지의 단문 연습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단문 연습이요. 206번부터 한번 갑니다. 206번에 그냥 빈칸으로 막 오지 말랬지. 예습이 다 되어 있어야 돼 지금. I'll give them a book. 나는 그들에게 책을 주겠다. Which you already read 또는 read it a few days ago. 그랬어요. 앞에 지금 which 보이시죠? 나는 책을 주겠다고. 어떤 책? 네가 벌써 읽었던 책. 지금 which는 형용사로 앞에 있는 book을 수식하고 있잖아. 즉 관계대명사가 쓰였다는 소리잖아요. 관계대명사니까 뒷문장은 완전해야 돼? 불완전해야 돼? 불완전해야지. 불완전해야 되니까 read 쓸래? read it 쓸래? read 써야죠. 당연하죠? 그 다음에 207번 갑니다. Did you see the accident? Who 또는 which was on TV this morning? 너 사건 봤어? 오늘 아침에 TV에 나왔던 그 사건 봤어? 그러면 who나 which냐? TV에 나왔던 사건. 앞에 명사를 수식하고 있는 관계대명사가 필요한가 봅니다. 근데 선행사가 물이니까 당연히 못 써야지? which 써야지. 이런 건 이제 너무 쉬워. 208번. I can't figure out a girl in the picture. 나는 사진에 있는 여자를 찾을 수가 없었다. Which 또는 whose brother was present at our wedding. 그녀의 동생이, 남동생이 우리의 웨딩에 참석했었다. 이건가 봐요. 근데 which 쓸래? whose 쓸래? 그랬네. 또 나 좀 봐봐.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쓸래? 소유격 관계대명사 쓸래? 그러면 관계대명사 선행사 있지? 소유격 관대 앞에 선행사 있어 없어? 있어. 둘 다 선행사 있어. 근데 관계대명사는 뒤에 불완전한 문장 오고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뒤에 완전한 문장 오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 문장을 보니까요. Did you see 뒷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만 판단하면 되네. 동생은 우리의 웨딩에 참석했다. 어차피 at our wedding. 이건 여러분들이 전치사니까 괄호를 묶으실 거고 동생은 참석했다. was 비동사. 뒤에 보어 형용사 present. 이 형식의 완전한 문장이잖아요. 완전한 문장이니까 우리가 필요한 건 which냐 whose냐? whose 쓰시는 게 맞겠죠. 됐어요? 넘어갑니다. 209번. She is the first person who that climbed the Mountain Everest. 그녀는 마운틴 에베레스트에 올랐던 최초의 여자래. 사람이래. 근데 앞에 선행사가 사람이네. 그러니까 당연히 관계대명사 who 이거 쓰면 되겠다. 그치? 아니야. 왜 아닌데? 앞에 서수 있고 우리가 반드시 that만 써야 될 때가 언제였는데 the only 서수 최상급. 근데 지금은 서수 썼으니까 당연히 그 자리엔 that밖에 못 오는 자리죠. 됐죠? 오케이. 자 210번 갑니다. 자 210번 보니까 they repeated the experiment. 그들은 실험을 반복했다. On vaccine for a bird is based 어쩌고저쩌고 했어요. 근데 뒤에 보니까 be based on 빠져 있고요. 그러면 on which를 쓸 거냐 that을 쓸 거냐 했는데 에이 걱정할 필요가 없네. 그 전에 정답은 뭔데 얘들아? which 써야지. 왜? that은 that 절이 됐든 that 관대가 됐든 전치사랑은 못 쓰니까요. 맞지? 그 유일하게 하나 쓸 수 있는 게 있었지. 그게 뭐였는데? in that. 그때 뭐뭐라는 관점에서 라는 뜻이었고. 오케이. 자 그러면 211번이요. 211번에 여러분들 동그라미를 하나만 좀 쳐둘게요. 별표를 치시거나 유의 깊게 보시라고요. 지금 딱 보니까 뭐 물어보는지 알겠지 얘들아. in which를 쓸 거니 in that을 쓸 거니 했는데 옛날 같았으면 너네들 무조건 뭐라고 하냐. 관계대명사 that은 in이랑 못 쓴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in which가 답이라고 아마 이랬을 거야. 맞지? 근데
in that일 수도 있는 거지. 해석이 뭐뭐라는 관점에서라고 되면요. 맞아요? 저 좀 보세요. in that의 대시 제가 무슨 대시라고 했어요? 절 대시라고 했죠. 그러니까 뒷문장은 무슨 문장이 오겠습니까? 완전한 문장이 올 거죠. 지금 교재에 보면 또 하나가 뭐 있냐면요. in which가 있습니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제가 뭐라고 했죠? 관계 부사. 그러니까 뒷문장이 또 뭐가 나오겠니? 완전한 문장이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뒷문장이 완전하냐 불완전하냐로 이걸 판별할 수가 없다고. 됐지? 그러니까 해석해야 돼. 저지는 couldn't admit the statement. 판사는 그 문장을 언급을 그 판결을 인정할 수가 없었다. 뭐에서? Witness is one of his family. 목격자가 그의 가족이다라는 점에서 그 진술을 인정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뭐뭐라는 관점에서 뭐뭐라는 점에서 해석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엔 in that 이라는 걸 써야지. 아니 판사가 진술을 인정 못했대. 왜? 그 목격자가 자기 가족 중에 하나라는 점에서 진술을 이해를 못했다. 이거잖아. 정답은 in that 밖에 들어갈 수가 없네요. 212번도 여러분들 동그라미를 좀 하나 쳐두시고요. 그 문장 일단 한번 해석해 볼게요. He said that he was ill. 그는 말했다. 그가 아프다고 말했다. 근데 그것은 거짓말이었대. 그치? 그러면 이때 that은 일단 쓸 수 있냐 없냐? 무조건 못 써. 왜냐하면 뒷문장 보니까 일단 불완전하지. 뭐가 빠져 있는데? 주어가 빠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관계대명사를 쓰라는 소리잖아. 관계대명사 대신한 말이야. 근데 관계대명사 대서 쓰면 안 되는 경우가 어쩔 때였죠? 컴마, 전치사 있으면 안 되니까 무조건 관계대명사 대신 안 된단 말이야. 그러나 상대적으로 which라면요. 뒷문장 불완전하니까 관계대명사잖아요. 관계대명사 which라면 앞에 뭐 있어야 돼? 선행사 있어야 되지. 선행사 어딨어? 얘도 똑같아요. 앞문장 전체가 선행사예요. 그가 아팠다고 말했는데 그 아팠다고 말한 자체가 거짓말이었다. 그러니까 앞문장 전체가 선행사 있고 뒷문장 불완전하고. 그러니까 정답은 which를 쓰시는 게 맞겠죠. 됐어요? 213번 갑니다. 자, 213번. That 또는 what he told me yesterday turned out to be a lie. 그랬네. 그가 어제 나에게 말했던 것은 turned out to be a lie. 거짓말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동사에다 동그라미 좀 쳐봐. 뭐 있어? told도 있고 또는 turn out도 있지. 근데 뭐가 본동사야 얘들아? turn out이 본동사겠죠. 왜냐면 told는요. 뭐가 됐든 that으로 묶이든 what으로 묶이든 뭘로 묶이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아 turned out가 동사라면 앞에 있는 자리가 다 무슨 자리인데? 주어 자리네. 맞지?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품사가 뭔데? 명사네. 그러면 만약에 what이 온다면 관계대명사 what이니까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냐 없냐? 있어요. 만약에 that 절이라면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냐 없냐? 있어요. 근데 that 관계대명사라면 못 와요. 그쵸? 근데 그 he told me yesterday 이 문장 좀 볼게. 그는 나에게 말했다. 완전해 불완전해? 불완전하죠. 이거랑 똑같잖아 이 또라이들아. 그들에게 뭐뭇을 말했다. 사형식 동사였잖아요. 그 사형식 동사니까요. 그는 나에게 뭘 말했는지 목적어가 빠져있지 않습니까? 맞지? 목적어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이고 앞에는 선행사가 없고 그러면 당연히 213번에 뭐가 들어가야 정상이죠? what 들어가셔야죠. 됐지? 관계대명사 what. 그 다음에 214번 갑니다. 214번 보면 where 쓸래 which 쓸래 그랬어. 너 괜히 꼴값 떨지 말라고 했어? 앞에 또 place 장소에 선행사가 있다고. 장소에 선행사가 있으니까 무조건 where 쓰면 안 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지? 뒷문장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반드시 확인하시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근데 뒷문장 좀 볼게요. 그는 태어났다 그랬어요. 완전해 불완전해? 자기가 낳은 게 아니잖아. 자기는 태어나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수동태 문장으로 쓴 완전한 일형식 문장이죠. 됐죠? 그러니까 완전하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건 관계 부사죠. 그러니까 정답은 where 이걸로 가야지 맞죠. 됐죠? 215번에도 우리 살짝 뭐 별표 표시나 동그라미 표시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눈여겨보십시오. 또 마찬가지예요. 앞에요. where 쓸래 which 쓸래 그랬는데 앞에도 place가 보입니다. place가 보이니까 너네들도 아무 생각 없으면 장소의 부사가 선행사라면서 where를 쓰시기가 다반사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던 거 기억나지? 뒷문장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반드시 따지십시오 했잖아요. 근데 맨 마지막에 see 지각동사로 배웠지 우리. 지각동사는 무슨 동사로 배웠냐면 자동사 타동사
타동사로 배웠단 말이에요. 지각동사는 타동사니까요.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되는데요. 목적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목적어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이었지. 됐지? 나 좀 봐봐. 얘들아, 우리가 동사들 잘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 동사들을 다 어디서 배웠냐면 여기 문장의 형식할 때 다 배웠습니다. 태할 때 배웠단 말이에요. 2형식 동사, 2형식 동사, 뭐 3형식 동사, 4형식 동사, 5형식 동사 막 그랬던 거 기억하지? 그게 태를 만드는 가장 기본이야. 그리고 뒷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결정하는 것들이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태할 때도 여러분들하고 시간 엄청 많이 들여서 설명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잊어버리고 계시면 지금 관계 대명사 할 때도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말릴 수 있고, 또 분사할 때도 생각해. 배석 갖고 헷갈리면 제가 뭐라고 생각하라고 했는데 장가 tan가 생각해 보라고 했지. 자타 구별을 못해. 그러면 답 안 나와. 그래서 태에 해당하는 동사편을 제가 1장에서 했던 이유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기본이 돼야 능동수동이 구별이 되니까 분사 파트도 당연히 이해돼야 되고 관계대명사가 뒷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도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태에 해당하는 동사들은 반드시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가 지각동사, 사역동사 구문을 5형식 동사 문장에서 배웠잖아. 5형식 동사 문장에서 배워서 목적어 있어서 우리가 뭘로 바꾸는 연습도 했는데 수동태로 바꾸는 연습도 했잖아. 수동태가 된다는 소리는 원래 목적어가 있어야 된다는 소리잖아. 그치? 그러니까 215번에도 지금 교재 C 지각동사인데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없으니까 불완전한 문장으로 우리가 필요한 건 were이라고 하는 관계 부사가 아니라 관계 대명사 which다 라고 얘기한 거였죠. 됐죠? 페이지 넘기십니다. 자, 72페이지 가겠습니다. 72페이지에 본격적으로 우리가 1번부터 5번까지 문제를 한번 풀어봅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데요. 공부하는 녀석과 안 하는 녀석의 티의 차이가 나요. 얘 보세요. 느끼는 거 없어요? 얘는 보기에 다 써왔는데 1번부터 5번까지 자기가 뭐 물어보는지. 틀려도 상관없지. 지금 틀리는 건 창피한 게 아니라고 했잖아. 수능날 안 틀려오기 위해서 우리가 연습하는 건데. 그럼 한번 도전해볼게. 일단 이놈의 새끼는 다 해석해봐야 될 것 같아. 박스형이 아니라 밑줄형이니까요. Alfred Hitchcock may be the most famous movie director. 알프레드 히치콕은 아마 가장 유명한 영화 감독일 것이다. He was an expert. 그는 전문가다. In making viewers and characters feel anxious. 뭐 하는데 전문가냐면 우리 관객들을 또는 등장인물들을 feel anxious. 긴장하도록 만드는 아주 전문가다. 됐습니까? 그는 전문가인데요. 영화를 보는 관객들을 혹은 등장인물들을 막 열정스럽게 만드는데 걱정하게 만드는데 전문가다. His characters get caught in a perilous situation. 그의 등장인물들은 아주 위험한 상황에 사로잡힌다. What they don't understand.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 사로잡힌다. During these scenes.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장면에서 히치콕 let viewers know what the danger is. 히치콕은 우리 관객들에게는 위험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허락해준다. The audience wants to warn the characters to watch out. 청중들은 그러면 등장인물들에게 to watch out, 조심하라고 경고를 해주고 싶어한다. 그러나 등장인물들은 당연히 그 경고를 들을 수 없다. 이 뭔 내용이냐면 내용을 잘 이해하시면 이거예요. 알프레드 히치콕은 굉장히 유명한 영화 감독이래. 근데 걔는 등장인물들도 그리고 관객들도 막 열망하게끔 만드는데 아주 전문가다 그랬어요. 왜 우리가 영화 볼 때 귀신 영화 같은 거 보면 꼭 주인공 등 뒤에 귀신이 있어. 그럼 우리 시청자들은 보고 있잖아요. 귀신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저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아기들 만화 볼 때요. 아기들 영화 볼 때요. 그러면 아기들이 주인공한테 말해줘요. 안 돼! 뒤돌아보지 마! 귀신 있어! 막 이렇게. 그러면 사실은 그 영화를 볼 때 푹 빠져서 보는 거잖아. 그치? 이건 매스컴이니까 스크린에 가려져 있으니까 내 말이 안 들릴 거 뻔한데 아이들은 그 영화에 푹 빠진 거죠. 우리도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너무 아름다운 주인공이 또 죽어요. 그럼 우리 같이 울어요. 왜? 드라마인데. 근데 우리가 그것도 막 같이 감격하고 같이 막 조심해 안 돼. 또 버스 떠났어 뭐 이런 거. 맨날 하여튼 여자는 죽어. 아니면 남자가 죽던가 뭐 그럴 때 가슴 아파하는 거. 그러면 다 함께 호흡하는 거잖아. 이런 거 되게 잘하는 전문가다. 지금 이 말이야. 근데 우리는 본문 내용은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죠. 어떤 문제가 뭐가 잘못됐는지. 자 1번 있는 문장 한번 볼까? 사실은 나 1번에 3개 찾았어. 니네는 못 찾았니? 일단 너무 유치한 전치사 나온 명사예요. 아우 귀여워.
네, 1번에다가 구석탱이에다 어디가 또 써놓으셔야죠. 니네가 나중에 한번 판별하고 맞히시게요. 전치사 다음엔 당연히 명사가 와야죠. 그러니까 in 다음에 making. 만약에 그랬다면 전치사 다음에 명사만 오는 게 관건이었다면 밑줄을 왜 그렇게 늘렸겠니? 그냥 making까지만 밑줄 쳐놓으면 되잖아요. 그 뒤에 뭔가 또 물어보려고 하는 게 있었겠죠. 맞지? 난 또 찾았는데 너 못 찾았어. 등위 접속사 병렬 구조? 아주 지랄을 해라. 아직 우리 등위 접속사 병렬 구조 배우지도 않았고요. 니네가 아무 때나 병렬이라고 하는데 나 죽겠어. 니네 되게 많이 틀려. 기어가 똘끼 있는 새끼들. 나 좀 봐봐. 너 and, but, or 앞에 초보정사 있으면 뭐 쓰니? 뒤에 to 쓰죠. 앞에 ing 있으면요. 뒤에도 ing 쓰죠. 그래서 네가 틀려요. 그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이거 병렬 구조 아니에요. 우리가 배운 데서 일단 정리를 해봐야지. 배운 데서 make 동사 있지 않습니까? 그럼 make 동사니까 뭘로 보면 되는데요. 사역동사 구문이요. 왜 그 좋은 구문을 보고 혼자 꼴값도 병렬 구조? 막 이러고 있죠. 괜찮습니다. 지금 틀리는 거 하나도 안 책팔리다고 했으니까 예습 안 한 놈이 더 창피해야죠. 자, make 사역동사예요. 그러면 사역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매뉴얼이 뭔데? 동사 원형도 올 수 있고 또 PP도 올 수 있었지. 근데 사역동사에서 능수동 결정하는 게 누구였는데? 목적어였지. 그러면 이제 그 뒷문장 좀 봐봐. Viewers and characters. 우리 관객들과 그리고 characters 등장인물들이 열망을 느끼도록 한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느끼는 거죠. 느끼는 건 능동이니까 동사 원형에 feel 썼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전 또 찾았어요. 넌 뭐 찾았니? anxious도 찾아야죠. feel 대표적인 몇 형식 동사였는데요. 2형식 동사였죠. 그러니까 열망하게 느끼다. 뒤에 또 부사처럼 해석되죠. 부사처럼 해석되지만 형용사 보어를 갖다 써야죠. 이제 또 학생들 지금은 맞다 그러다가 집에 가면 또 나한테 또 질문한다. 죽었어. 몇 페이지였죠? 72페이지요? 나 책 놓을 데가 없어가지고. 자, 우리 내용에 보면 in making viewers and characters 대충 쓸게. feel anxious. 다 보입니까, 피디님? 괜찮습니까? 네. 이런 문장이 있어요. 물론요, 여기서는 본동사는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전치사니까 괄호로 다 묶을 거니까요. 맞지? 이 문장에서 본동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하신 것처럼 전치사 다음에 명사를 써야 한다. 잘 쓴 거고요. 그 다음에 make를 본 동사는 아니지만 물론 이 자리에서는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로 쓴 거지만 얘를 끄집어보면 사역동사 문장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쓴 것도 본 거고 그리고 여기도 이 문장으로 보면 또 사역동사 문장으로 보면 여기 목적 보어 자리지. 목적어와 목적 보어 자리의 동사 원형. 그치? 근데 또 얘만 끌어당겨 보면 얘는 2형식 동사잖아. 그러니까 뒤에 보어에 품사가 와야 되고 근데 보어 자리에 부사처럼 해석되는데 형용사 보어를 쓴 게 맞니? 그래서 나는 세 가지를 한번 같이 보자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본동사 역할하는 건 아무것도 없죠. 그 문장의 본동사는 he was an expert. was가 본동사였겠지. 맞지? 오케이. 그럼 2번 가볼게. 2번의 밑줄에 what they don't understand. 요게 밑줄 쳐져 있습니다. 그럼 얘들아 what을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라고요? 관계 대명사일 수도 있고 또 의문사 what일 수도 있고 근데 여기 보니까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 사로잡혔다. 야 관계대명사 what이어서 해석돼야 되지. 그지? 의문사 what이어도 해석돼야 되지. 지금 이거 해석되냐 안 되냐? 안 돼. 그 해석이 안 되니까 what을 쓰면 안 되나 봐. 다른 걸 써야 되나 봐. 앞에 보니까 situation 선행사가 있죠. 그리고 뒷문장은 그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완전해? 불완전하지. 목적어가 빠져 있잖아요. 그들이 뭘 이해하지 못하는지요. 맞지? 앞에는 선행사 있고 뒷문장은 불완전한 문장이니까 관계대명사 what은 못 썼겠네요. 뭘로 바꾸면 됐을까요? which나 혹은 that이나 뭐 이런 걸로 바꿨어야 됐지. 정답은 2번으로 찾으셔야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건 여러분들이 쓰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칠판에 안 쓰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3번으로 가볼게요. 3번에 보니까요. Hitchcock let viewers know what the danger is. 히치콕은 꼭 관객들에게만 위험이 무엇인지를 알려준다 그랬어요. 저 3번에 2개 찾았어요. 내 생각엔 니네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찾았어요?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했는데 대답이 안 나오네. 자 3번에 2가지 찾을 수 있는데 뭐?
let 동사 앞에 보이잖아. 맞지? let 동사 보이니까 뭘로 볼 수 있지? 사역 동사로 하나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아 거기에 what the danger is 이거 있죠? 그러면 what이 또 관대일 수도 의문사일 수도 있잖아. 근데 지금 보니까 히치콕은 우리 관객들에게 알려준다. 위험 것을 알려준다? 이것만 안 되지. 위험이 무엇인지를 알려준다. 무엇밖에 해석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 요때 what은 무슨 what으로 보셔야 돼요? 의문사 what으로 보셔야죠. 의문사 what으로 볼 거니까 우리가 문법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건 뭔데요? 의, 주, 동 순서 잘 썼나? What the danger is. 의주동 순서 잘 썼지? 그지? 오케이. 그 다음에 let 앞에 거 볼게. let 사역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목적어가 하는 짓이 능동이면 동사 원형 수동이면 BPP 쓰기로 했잖아. lesson. 근데 시청자들에게 뒤엄이 무엇인지를 알려준다. 시청자들은 아는 거죠. 능동이니까 동사 원형 쓴 것도 맞죠. 그래서 3번에선 두 가지를 물어봤다고 생각하면 되죠. 이해돼? 그러면 또 그 문장도요. 니네 지금은 또 이해해도요. 나중에 저한테 또 질문하세요. 뭐냐면 37번에 이게 아까쯤에 2번이었지? 지금 있는 문장은 뭔데? 3번? 히치콕이 let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 viewers 우리 관객들에게 viewers know what the danger is. 이랬어요. 밑줄이 어디 있었냐면 여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야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자리니까 사역동사도 묻겠다. 야 그리고 여기에 what이 무엇이라고밖에 해석이 안 되니까 의문사 의문사 절 what을 물어보는 것 같다. 의, 주, 동 의문사절이라면 그거 보기로 했으니까 일단 이름의 새끼는 잘 썼다. 그리고 여기에 사역동사 자리도 한번 보자. 사역동사라면 목적어가 하는 짓이 능동이면 동사 원형을 쓸 거고 let 동사면 수동 목적어면 얘들아 우리가 뭐 쓰기로 했지? BPP를 써야 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요 지금은 또 나랑 이해해놓고요 집에 가면 꼭 질문한다니까요. 관객들이요 위험이 무엇인지를 히치콕이 관객들에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객들은 위험이 무엇인지를 지가 아는 게 아니라 히치콕에 의해서 알려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동이니까 BPP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이런다고요. 해석 갖고 헷갈리면 장가 생각해버렸죠. 그쵸? no는 타동사잖아요. 타동사니까 뭐 있어야죠? 목적어 있어야죠. 니네가 이게 의문사절이라면서요. 의문사절은 품사가 뭐였는데요? 명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 타동사인데 목적어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슨 형태 돼야 됩니까? 능동 형태 돼야죠.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없어야지만 수동 형태죠. 타동사인데 목적어 있으니까 동사 원형의 능동 형태가 돼야지 맞죠. 이건 단순하게 해석 갖고도 한번 해보고 해석 막히면 항상 다 장가 탄가 생각해보라고 했던 거. 됐지? 넘어갈게. 어쨌든 우리가 답은 2번으로 찾았어요. 그럼 나머지 건 뭔가가 다 틀린 거잖아요. 4번, 5번은 별거 없어요. 그냥 넘어갈게요. 자, 38번 문제 갑니다. 38번에 be 쓸 거냐 being 쓸 거냐 그랬어요. 그러면 그 문제에서요. be냐 being an adult means having the right to do certain things such as get a part-time job 그랬는데 그 문장의 동사 좀 찾아봐. 뭐가 본동사야? means가 본동사죠. means가 본동사면 앞에 건 다 뭐여야 돼요? 주어여야죠.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품사가 뭔데요? 명사잖아요. 그러면 be 써야 돼? being 써야 돼? 당연히 being 써야지. 그치? being 써야 되니까 일단 정답 3, 4, 5 셋 중에 하나. 그러니까 거긴 주어 자리니까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B번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B번에 which 쓸래 됐을래 그랬거든? 고민할 가치가 없어 보여. 앞에 뭐 보여? at 보여.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대시든 절 대시든 전치사랑은 못 쓰기로 했으니까 그 자리에 무조건 대는 안 되네요. which만 써야겠네요. 그러면 정답은 몇 번으로 줄여졌어? 3번, 5번 둘 중에 하나로 줄여진 거지. 그리고 마지막 C번 갈게. C번에 which 쓸 거냐 when 쓸 거냐 그랬어요. 그럼 저 좀 보세요. which 쓸지 when 쓸지 결정하는 건 누군데? 아니 뭐 물어보는 건데? 관대 쓸래? 관부 쓸래? 그러니까 둘의 차이가 뭔데? 완전하냐? 불완전하냐? 그것만 보면 되네? 뒷문장 볼게요. One can obtain a driver's license 그랬습니다. 요때 one은 부정대명사 아무나 일반 사람을 가리칠 때 우리는 can obtain 얻을 수 있다. driver's license. 운전면허증을 얻을 수 있다. 주어, 동사, 목적어를 다 갖춘 무슨 문장 왔어?
완전한 문장. 완전한 문장이니까 정답은 when. 셋 다를 만족시키는 건 5번. 이렇게 나와야지. 됐니? 넘어가시겠습니다. 그러면 73페이지야. 73페이지에 아우 A번 선택지 뭐가 이렇게 많아. 뭔가 하나 지금 긴 게 뭐가 이게 나왔다. 근데 이게 절대 쫄 필요가 없는 문장이에요. 되게 쉬워요. 한번 가볼게요. 먼저 A번 있는 문장 좀 찾아보겠습니다. A번 있는 문장 본문이요. The breadfruit is rounded or oval fruit. 빵나무는 둥글거나 또는 oval fruit, 타원형의 과일입니다. 따라라 in the Pacific Ocean. 태평양 연안에서 뭐 열대 우림에서 자라는 그런 과일이래. 그걸 이제 선택지 A1에서 찾아야 될 것 같아. 얘들아, 내 생각엔 말이야. 5번은 제일 먼저 제껴야 될 것 같아. 왜 제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해? 네. 한 문장에 동사가 몇 개뿐인데요. 한 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5번을 넣어버리면 본동사가 2개 되는 거죠. is도 있고 grows도 있고. 이러면 안 되지. 그 5번은 제일 먼저 제껴야 되는 거 맞지? 오케이. 그러면 그 다음에 which 쓸 거냐 that 쓸 거냐 그랬거든. 생각은 좀 해봐야겠다. 얘들아, 무조건 관계되면서 that만 써야 되는 경우가 있었잖아. 또는 무조건 관계되면서 that을 쓰면 안 되는 경우가 있었고. 근데 앞에 선행사에 보니까 무조건 that만 써야 되는 경우에 걸리니? 아니? 그러면 무조건 관대 that을 쓰면 안 되는 경우에 걸리니? 아니? 그러면 둘 다 쓸 수 있는 which든 that이든? 아, 예명. 그럼 1번부터 4번까지 모두 다 나왔는데 차이가 있네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뒤에 보니까 수일치의 차이가 있는데요. grows를 쓸 거냐, which grows를 쓸 거냐, 아니면 which grow를 쓸 거냐, that grows를 쓸 거냐, that grow를 쓸 거냐. 그러면 이것도 잘 봐. 관계되면서 뒤에 뭐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이니? 주어가 빠져있지. 그러면 이 관계대명사는 무슨 격 관계대명사니? 주격 관계대명사에 수일치 묻는 거네. 맞지요? 주격 관계대명사의 수일치는 우리가 어디다 갖다 맞추기로 했더라? 선행사에다 맞추기로 했잖아요. 기억하시죠? 그건 수일치 맨 처음에 369 할 때 했는데, 그럼 주격 관계대명사의 수일치? 선행사와 일치시킨다. 앞에 지금 선행사가 보니까 rounded or oval fruit 이거잖아요. 단수명사잖아요. 단수명사니까 당연히 우리는 수일치를 맞춰야죠. 3인칭 단수엔 s를 붙여야죠. 됐어? 그러면 정답일 확률 몇 번 남았어? 1번, 3번 2개 남았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1번, 3번 2개 남았는데요. B번 구문이요. 오늘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하고 배우시게 될 겁니다. 다음 시간쯤 가면. 거기 보니까 B번에 be used to ing 쓰면 이건 무슨 뜻이지 얘들아? 뭐뭐에 익숙하다. 그 다음에 be used to 동사 원형 쓰면 이건 뭐지? 뭐뭐에 사용되다. 됐어요? 그러면 보면 맨 마지막에 B번이에요. B번에요. Inner bark of the breadfruit tree. 빵 나무의 안쪽 껍질은 옷을 만드는데 사용된다? 옷을 만드는데 익숙하다. 뭐가 맞아? 사용된다 하셔야죠. 그러면 둘 다를 만족시키는 거 정답 몇 번? 3번 하셔야겠네. 됐니? 오케이. 그러면 40페이지 가겠습니다. 아니 40번 갑니다. 40번에 A번 너무 유치반스다. love 쓸래? loves 쓸래? 그랬는데 앞에 지금 주어가 누군데요? every. 저 좀 보세요. every나 each 같은 경우 의미는 뭐지만 못 취급한다 했는데 의미는 복수지만 단수 취급한다. 야, 그러면 every나 each 다음에 무조건 단수명사에 단수 동사 쓰는 거 맞지? 근데 예외도 있어. 어쩔 땐 복수명사가 올 수도 있었잖아. 어떨 때? 한 세트를 나타내면 월드컵 4년마다 올림픽 4년마다 이럴 때 그치? 그러고 나면 복수명사가 와도 만약에 동사로 받으라면 뭘로 받으라고? 단수 동사로 받으라고 했죠. 맞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여기는 everyone 이거 나왔으니까요. 당연히 단수 동사로 받아야겠네요. 1번, 2번 제끼고 3, 4, 5 셋 중에 하나. 됐죠? 그 다음에 B번 갑니다. B번에 왔을래? 됐을래? 그랬네. 그러면 보면 this is what 또는 that my grandmother was doing to my father. 그랬네. 일단 that부터 생각해보자. that부터. that은 여러분들아 또 앞에 어머 선생님 컴마 있네요. that은 못 쓰겠네요. 이러지 마세요. in fact는 쌍컴마 사이지. 괄호로 묶을 수 있으니까 그럼 빼버려야 돼요. 없다 손 쳐야 돼. 지금 앞에 컴마가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 먼저 that이 that절인지부터 생각해보세요. that절인가? that절이라면 앞에 선행사 없잖아. 그치? 뒷문장은 무슨 문장 와야 되지? 완전한 문장. 근데 뒷문장 보니까 우리 할머니는 was doing to my mother. 우리 엄마에게 했다 그랬어요. 뭐가 완전해? 아니, 뭐가 빠져있어?
목적어 뭘 했는지 목적어가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절로 볼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죠. 그지? 그러면 관계대명사로 본다면 뒷문장 불완전하면 되잖아. 그런데 관계대명사면 앞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선행사가 있어야 되네. 근데 앞에 선행사 없지? 그러니까 됐은 절로 보나 관대로 보나 뭐가 됐든 안 되네요. 됐어요? 그러면 여기는 앞에는 선행사가 없고 뒷문장은 불완전한 관계대명사 what 이게 들어가야지. 당연하겠네요. 그러면 loves, needs, and what? 그러면 3번, 5번 둘 중에 하나네. 맞지? C번 간다. C번에 뭐 묻는지만 알면 금방 찾아. grieve 쓸래? to grieve 쓸래? 그런데 난 느낌 팍 왔는데 너 뭐 찾았니? 네, 사역동사 구문이잖아요. 사역동사 목적어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건 뭐 나올 수 있냐? 동사 원형 나오거나 PP 나오거나. 투부정사는 죽었다 깨나도 못 나오잖아요. 나올 수 있는 놈이 있긴 하죠. 뭐요? get 동사요. 근데 get도 어떨 때만 올 수 있는데요? 능동 목적어일 때만 올 수 있잖아요. get 동사도 아니고요. 이 자리는 투부정사가 못 들어가죠. 정답은 셋 다를 만족시키는 거 5번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됐죠? 넘어가십니다. 와, 실제 내가 오늘 할 건 물주구문 이거였는데 연병 문제 풀다가 제가 니네가 문제를 안 풀어갖고 오잖아요.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문제 좀 말을 빨리빨리 하려면 니네가 문제를 다 풀어놔서 각각 뭘 물어보는지 다 인지하고 계셔야 그래야 할 수 있지. 그 정도의 예복습도 안 해? 그러면 시험 거저먹는 거죠. 물론 제가 복습은 되게 많이 한다고 막 인터넷에서도 로즈리 선생님 복습 많이 해줘서 수업 자기가 안 해도 자기가 알아서 복습 다 해주니까 되게 좋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제가 아무리 복습 많이 하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네가 하지 않으면요. 시험 네가 봐요. 그쵸? 복습은 복습대로 이제 얘들아 교재 거의 많이 배웠어요. 거의 다 배웠어요. 그러면 앞에서 우리 다 돌아갔던 것처럼 앞에 문제 막 있었던 거 맞아. 그때는 선생님은 그냥 써주라고 해서 써놓긴 했는데 맞다. 이건 그때 사역동사였구나. 맞다. 이건 관계대명사 문제였구나. 맞다. 이건 형식이었구나. 분사였구나. 다시 한번 다 문제 적용할 수 있게 연습해 봐야죠. 그럼 복습은 복습대로 하고 예습은 제가 설명하고 나서 다음 시간에 문제 풀어와. 그러면 거기까지만 좀 맞춰오면 되잖아요. 그쵸? 자, 여기 74페이지는요. 떨거지 문장이에요. 그래서 잠깐만 보고 끝나면 돼요. 자, 74페이지요. 1번. 문장의 주어 자리에는 다양한 성격의 it이 온다. it이 올 때는요. 문장에 우리가 지금 주어편 아직 안 끝난 거지 않습니까? 주어편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다양한 형태의 it이 온다. 뭐 예를 들면 it이 비인칭 주어 it도 있을 수 있잖아요. 날씨나 요일이나 뭐 이런 거 나타내는. 아니면 이 it이 주어 자리에 온다면 지시 대명사 그것은 이거일 수도 있잖아요. 맞지? 아니면 또 이 it이 it is that 강조용법을 쓰는 이 it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 주어에는 다양한 형태의 it이 온다. 이런 얘기 했어요. 아니면 또 이럴 수도 있죠. 가주어 it일 수도 있잖아요. 주어가 너무 길어서 진짜 주어는 뒤로 빼고 가주어 it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러니까 주어 자리에 다양한 형태의 it이 나올 수 있다. 뭐 그거 이제 여러분들 보고 한번 읽어보라고 한 거고. 그 다음에 페이지 75페이지요. 75페이지가 there이 형식 주어로 쓰일 때도 있다 그랬어요. 얘들아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품사는 우리가 항상 뭐라고 배웠는데? 명사라고 배웠는데. 그러면 여기는 it 같은 경우는 뭐가 됐던 가지 다 명사니까요. 주어 자리에 당연히 올 수 있는 거죠. 맞지? 그런데 there 같은 경우가 형식 주어로 나올 때가 있대. 그게 뭔 소리냐면 야 there의 품사는 뭐니? 부사란 말이에요. 부사가 주어 자리에 올 수 있겠니? 없겠니? 없지요. 그런데 예전에 우리 there is나 there are 구문 기억나지? there is나 there are 구문이 나오면 우리 수일치 어디다 맞추기로 했니? 뒤에다가 맞추기로 했지. 왜? 뒤에 주어가 진짜 주어가 있어서요. 근데 왜 이렇게 된 건데? 문장이 도치돼서 그런 거다 했지요. 우리 맨 마지막에 369 마지막에 가면 도치구문도 배울 겁니다. 부사가 문들어 나가면 주어 동사가 도치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교재에 써 있는 게 뭐냐면요. there이 어찌 보면 동사 앞에 있어서 주어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실제 주어는 도치된 거고 형식 주어처럼 쓰일 때가 있다. 뭐 이거예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저는 문제 풀러 가겠습니다. 76페이지 여기까지만 풀고 오늘 이제 이 시간 또 맞춰야죠. 76페이지에 41번 문제 먼저 갑니다. A, B, C, D, E 보면요. 얘들아 A번을 잠깐 제외해 놓으면 B, C, D 지금 봐봐. 다 똑같지? 뭐에 밑줄 쳐져 있냐?
there is. 그러니까 뭐 물어보는 거냐? 수일치 묻는 거겠지? 근데 수일치 묻는 건데 벌써 답은 금방 보이는데 몇 번이 답이냐? B번이 답이지. 왜? there is 다음에 무슨 명사 와야 되는데요? 단수 명사가 오던가 아니면 problems 복수 명사를 쓰고 싶으면 동사를 뭘로? there are로 쓰던가 뭔가 하나 틀렸으니까 정답은 B지. 그러니까 B, C, D는 다 수일치로 보시면 되고 A번 보겠습니다. A번. Since the historic Inter-Korean Summit 역사적인 한국의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개최됐을 때 이건가 봐. 그러면 정상적인 그 한국의 정상회담은 평양에서 지가 열려야죠. 그러니까 A번은 수동태 물어보려고 했던 거지. 얘들 어차피 A번에 in 평양 이건 괄호로 묶을 거잖아. 그러면 동사만 남잖아. 저 좀 봐봐. 동사에 밑줄 쳐져 있으면 우리가 뭐 생각하자고 했지? 시제, 태, 수일치. 그치? 근데 시제는 2000년 뭐 6월에 그랬으니까 과거잖아요. 과거 시제 잘 썼고요. 수일치 보니까 앞에 주어가 단수니까 was 단수 동사 잘 썼고요. 그리고 태도요. 자기가 정상회담은 여는 게 아니라 열리는 거니까 수동태 잘 썼고요. 아무것도 하자가 없지 않습니까? 됐죠? 정답은 B번으로 금방 찾았던 문장 42번 가겠습니다. 42번은요. 저는 답만 한번 찾겠습니다. 1번 문장인데요. Cleaning your hands are part of the mealtime experience. 그랬어. 너의 손을 닦는 것은 밥을 먹는 중간에 경험해야 되는 한 부분이다. 그랬지? 문장의 주어가 뭐야? cleaning. 동명사가 주어면 얘들아 단수동사 받아 복수동사 받아? 단수로 받아야죠. 창피해요. 이런 문제는. are 쓰면 안 되죠. is 쓰셔야죠. 됐니? 그리고 예를 들면 3번 같은 게 that is poor 돼 갖고 관계대명사 that 물어보려고 했던 거고요. 됐죠? 나머지 건 별거 없으니까 별로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괜찮아 보입니다. 페이지 넘기셔서 마지막 77페이지 43번 문제 가겠습니다. 요건 여러분들이 다 찾아낼 것 같은데요. 1번부터 가볼게. 일단 해석부터. A vacation is supposed to be a time for relaxing. 휴가라고 하는 것은 휴식을 위한 시간으로 예정되어 있다. 원래 휴가라고 하는 게 휴식이잖아요. 쉬어야 되잖아요. But very often it is not. 그러나 종종 그렇지 못하다. Think about what you do. 네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라. When you are a tourist. 네가 여행객일 때 네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라. There's so many places to visit. 방문할 곳이 너무 많다. Museums, shops, parks and churches. 기타 등등 방문할 곳이 너무 많아서 You may spend most of days. 너는 대부분의 날들을 보낸다. Walking around these places. 이 장소들을 걸어다니면서 보낸다. This can be very tiring. 오히려 이것은 더 피곤할 수 있다. 이건가 봐요. 내용은 이해되셨죠? 예를 들어 니네가 이제 휴가야. 프랑스로 갔어. 휴가를 떠났어. 그러면 너 휴가를 떠났으니까 프랑스 호텔에 가가지고 그냥 계속 호텔에서 잘 거야? 아 미쳤냐? 에펠타워도 봐야죠. 누브르 박물관도 보고 다 구경하러 다녀야 되잖아. 샹젤리제 거리도 걸어보고 그치? 그러니까 오히려 휴가라고 하는 게 이렇게 휴식을 취해야 되는 시간인데 대부분 그렇지 못하다. 오히려 더 피곤하다. 이런데요. 근데 우리는 해석은 했지만 답은 한번 찾아보자. 1번부터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거 다 대봐. 1번에 뭐야? 네, 전치사 플러스 명사. 요거밖에 없네요. 잘 찾으셨고요. 2번에 what you do 그랬어요. 그러면 요건 뭐 물어보는 걸까요? 관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요. 의문사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관대라면 무슨 해석이 돼야 되지? 뭐뭐하는 것, 무엇 다 돼야 돼. 근데 의문사라면 무엇이라는 뜻밖에 안 돼. 그럼 보자. Think about what you do when you're a tourist. 생각해봐라. 네가 여행객일 때 네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봐라. 괜찮은데요. 네가 무엇을 하는지 생각해봐라. 괜찮은데요. 둘 다 괜찮은데요. 그러면 관대로 의문사로 관대로 보셔야죠. 관계대명사면 얘들아 what 앞에 선행사 있어야 돼? 아니요. 뒷문장은 완전해 불완전해? 불완전해야죠. 그럼 앞에 보니까 선행사 없죠? 뒷문장은 네가 한다. 뭘? 목적어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이니까 2번도 잘 썼죠. 됐습니까? 3번 갑니다. 3번 너무 유치하네요. 뭐요? 수일치요. 근데 뒤에 보니까 명사가 뭐 나왔어요? 복수 명사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there is 쓰면 안 되네요. there are 쓰셔야겠네요. 됐죠? 4번 갑니다. 4번에 밑줄 쳐져 있는 건 여러분들한테 구문 물어보는 것 같은데 뭐? spend
시간, ing, 구문 묻겠죠. 그러니까 4번도 잘 썼죠. 마지막 5번에요. 이것은 굉장히 피곤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5번은 뭐 물어보는 걸까요? 뭐라고? 못 들었어 내가. 뭐? 비동사 다음에 ing? 진행형 시제? 아닌 것 같은데 감정형용사로 보면 좋죠. 감정형용사라면 누가 능수동 결정하기로 했습니까? 주어가요. 지금 주어가 누군데요? 디스요. 디스가 가르치는 게 뭐냐면 이거 앞문장 전체에 막 오히려 막 박물관 다니고 막 쇼핑 다니고 뭐 이렇게 하는 거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거요. 이것이 오히려 그러면 우리에게 피곤함을 줘? 피곤하게 돼? 피곤함을 주지요. 능동이니까 ing 쓴 거 잘 썼죠. 야씨 답이 3번이라면서 피곤하게 돼요. 수동이요. 이러면 말 되냐? 정답이 2개 나오게. 정답은 3번 이렇게 찾으셔야지. 됐니? 페이지 넘기시겠습니다. 페이지 넘기시면 이제 드디어 4챕터 다기능 구조의 이해 여기로 들어갑니다. 비교적 좀 쉬운 부분이고요. 저 좀 보세요. 여기 3챕터까지 가요. 시간 제일 많이 걸려요. 머리 쓸 게 제일 많아요. 그리고 태 파트도 그렇고요. 분사 파트 이거 누가 능수동 결정하지? 찾아가지고 수식받는 명사인가 생략된 주어인가 막 찾아야 되고 그리고 나서 또 관계대명사도 머리 되게 많이 써야 돼요. 여기가 다 머리 쓰는 작업들이고요. 4챕터 이제 머리 안 써도 돼요. 여학생들이 좋아하는 파트요. 그냥 무조건 외우면 되는 파트예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 부분은 되게 빨리 진도가 나갈 거예요. 필기하실 거 지금 쫙 필기하시고 여러분들은 거기 어디 중간 부분에 필기할 공간 많잖아요. 필기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